이어서 살펴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시군객시설 밑에 1. 도시군객사업. 이 도시군객사업은 작년, 재작년도 한번 나왔는데요. 뜻, 바로 도시군관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를 알아주십시오. 첫째, 도시군객시설사업. 둘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도시군객사업을 한다. 있죠? 있어 없어요? 15페이지 동그라미 1번 저 밑에 찾았죠? 자, 세 가지 사업 하시고 이 세 가지 중 1번만 국토개법에 따라 그 사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두 가지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관법. 그 다음에 밑에다 하나 써놓으십시오. 밑에다가 도시군객사업 시행자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 도시군객사업 시행자 뜻 도시군객사업 시행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 군, 계획, 사업을 시행하는 자. 네, 도시군객사업 시행자 뜻입니다. 도시군객사업 시행자란 이 법은 국토개법이에요. 여기요. 국토개법. 다른 법률은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관경 말해요. 알겠죠? 이 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 자를 도시군객사업 시행자를 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2번 도시군객시설사업이 나와 있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이것은 여기다 동합치세요. 정의를 기억할 때 도시군객시설사업이랑 이렇게 출제가 되면 여기다 동합치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어요. 헷갈림을. 그래 도시군객시설사업이란 이것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 사업이다. 알겠죠? 이게 뭐예요? 도시군객시설이. 근데 시험에 나왔어요. 기반시설이라고. 그럼 틀리겠어요? 기반시설이 아니라 뭘? 도시군객시설을 이렇게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 도시군객시설이 뭐냐? 도시군객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가로 2번 1번 기반시설. 이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 종류가 많습니다. 이 종류는 여러 번 써보시고 자주 읊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 용어가 좀 개정됐는데 자동차 및 그 박스 안 들어가면 교통시설로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기회도 그 다음에 자동차 및 건설계 검사시설 있죠? 이걸 마지막 거 하나 갈피쳐버리고 이렇게 수정합니다. 그 자리에다 용어를 좀 바꿔쳐서 차량 검사. 이렇게 용어를 바꿨으니까 그 수정해서 공부하세요.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을 지워버리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을 삭제하고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수정해서 공부하십시오. 최근에 용어를 개정했습니다. 됐죠? 차고 차질 없도록 하십시오.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됐죠? 자, 이것을 자동차 및 건설계 검사시설 대신 바꿨다 용어를.
그 다음에 거기에서 6번, 7번 좀 봐두세요. 보건위생설은 세 가지가 있다. 장사시설, 도축장, 정호시설. 그리고 환경시설 5가지 꼭 암기라고 그랬습니다. 하수도. 하수도하고 그 5번에 방시설은 하천하고 헷갈려서 안 돼요. 하천은 방시설, 하수도, 그 다음에 폐기물 및 재활용시설, 빗물지함 이용시설, 수질 오염 방시설, 폐차장은 환경시설이다. 그 다음에 밑에 니은의 2번 자동차 정류장은 6개가 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화물터미널, 공용차고지, 공동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복합환승센터가 자동차 정류장인데 그거하고 밑에 교통광장하고 헷갈려서 안 돼요. 교통광장은 광장이지 자동차 정류장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실에서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도 바로 자동차 정류장 아닙니다. 그걸 주의하면 돼요. 알겠죠? 다시 한번 자동차 정류장 몇 가지가 있다고요? 6개. 그 이름을 좀 기억하세요. 여객 자동차 터미널, 화물 터미널, 공동차고지, 공용차고지, 그 다음에 화물 자동차 휴게소, 복합 환승센터, 이것들이 다 자동차 정류장이고 교통광장은 광장 일종이지 자동차 정류장 아니다. 주차장도 자동차 정류장 아니다. 저 아까 위에 교통시설이 있었죠? 그거 주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설 있죠? 이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도 오른쪽 넘어오면 둘리상어, 특광, 특특, 시군호, 관역에 걸쳐있는 시설은 도로, 철도, 광장, 녹지, 방송, 통시설, 공동구, 유료 저장 및 소음시설, 하천, 이런 것들이 다 광역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둘리상어, 특광, 특특,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한 시설인 항만, 공항, 그 다음에 자동차 정류장, 공원, 문화 및 문화시설,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장사시설, 도축장,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이런 거, 폐차장, 이런 거 다 뭐다고요? 광역시설이다. 이거. 광역시설 반드시 몇 개 이상의 지자체와 관련있는가? 둘리상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공동화 나오는데, 공동호는 반드시 지하에 때만 설치합니다. 어디다만 설치한다? 지하. 이 파트 한 번도 안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 파트 했죠? 안 했죠? 처음이죠? 그래서 지금 자세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고. 그래서 천천히 지금 자세하고 있어요. 꼭 학교 가셔야 되니까. 자, 공동구. 공동구는 이렇게 도로가 있다. 땅 위에 도로가 설치되어 있다. 지금 우리가 도로 밑으로 들어왔다 합시다. 저 위에가 도로가 있다 생각하고. 그러면 공동은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가서 보면. 이렇게 터널처럼 쫙 있습니다. 터널처럼 이렇게 딱 도로 밑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이 땅속에다 묻을 수 있는 것은 지하 매설물이라고 하거든. 지하 매설물. 예컨대 수도 파이프, 전기선, 통신 전화선, 하수 파이프 이런 것들을 공동 묻는단 말이야. 이걸 지하 매설물이라고 그래.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이렇게 공동으로 여기다 집어넣자. 이걸 수용이라고 수용. 집어넣는다고 뭐라고 한다고요? 수용. 수용하기 위한 터널 같은 그런 공간. 이걸 공동으로 하고 공동. 뭐라 한다고? 공동구. 알겠죠? 이 공동을 반드시 어디다만 설치하냐? 지하에다만. 이렇게 지하에다 설치를 해 놨다면 지상에다는요. 전봇대 같은 거 설치되었다고 이걸 철가고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설치된 후에는 여기다가 이런 걸 설치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규제해버립니다. 그렇게 하게 함으로써 없어지잖아요. 미관도 개선할 수 있고 도로 구조도 보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통 원활성을 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하에다 설치를 해놓고 있는 시설물이에요. 알겠죠? 이런 공동구가 설치되어졌다면 공동구에 수용될 이런 시설들은 여기에 모두 수용을 하도록 의무를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 수도관, 중수도관, 그 다음에 통신시설인 전화선, 전기시설인 전화선 같은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열수송관인 지역 난방공사에서 각 아파트에다 뜨거운 물을 공부하는 걸 열수송관이라고 그래. 열수송 같은 거. 그 다음에 쓰레기 수송관. 이런 것들은 여기다 꼭 수용을 해야 돼요. 법적으로. 다만 하수관하고 가스관은요. 공동협의에 심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다 수용을 해야 하는데 여기다 수용하지 않고 여기다 막 설치해버렸다 지 마음대로. 이거 위반이에요.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을 처합니다. 그리고 여기 봐봐. 이 공동구는 바로 그 앞으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사업장 규모가 여기가 도시발육이다, 또 경제자유국이다, 도청 지원 신도시다, 뭐 이렇게 경제자유국이다, 이런 장소의 사업장이 200만, 구멍 두 개죠.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공동으로 꼭 설치를 하도록 의무를 가합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알겠죠? 공동과 그런 거다 하는 거 일단 들어두시고. 그 다음에 4번. 공공시설 나있죠? 공공시설은 도로, 철도, 공원, 수도 같은 공공용 시설이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개발 밀도 관리하고 넘어가서 보면 기반시설 부담국이 나오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나오잖아요. 자, 이때 아까 다시 한번 처음으로 오신 분도 계신다 하니까 아까 3번 공동으로는 122페이지 우리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120페이지. 몇 페이지에서? 그래, 공동으로는 122페이지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아까 설명한 것이 그거 하면 다 있거든. 알겠죠? 그리고 자, 왼쪽에 그 2번 광역시설 있죠? 광역시설은 126페이지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광역시설. 광역시설 몇 페이지 한다고? 광역시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봐봐요. 여기 A씨가 있다, B씨가 있다, C군이 있다. 그러면 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 관할구에 걸치는 이렇게 도로가 있다든가 철도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광역시설이라고 광역시설. 뭐라 한다고요? 광역시설.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치는 시설 도로, 철도 같은 거. 또 한가운데다 이렇게 장사 쓰는 그 화장실이 그 사람 돌아실 쓰는 거예요. 장사시설 같은 거. 이거 여기다 설치하면 환경오염도 발생하고 주민들이 아주 반발을 심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몇 군데 없어요. 그래서 한가운데 설치해서 같이 이렇게 이용합니다. 이렇게. 화장실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장사시설인데 이런 장사, 공항 같은 것도 여기다 만들 수는 있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환경이 많이 발생하니까 공항도 하나 설치해서 같이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물 재활용시설도 한가운데 설치해서 같이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뭐라고 하냐? 광역시설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기반시설 중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의 관할구에 걸치는 시설은 도로, 철도 같은 거. 또 둘 이상의 관할구에 걸쳐 있지는 않지만 둘 이상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도 광역시설. 아까 했죠? 그 다음에 개발 밀도 관리 있죠? 개발 밀도 관리는 181쪽에 자세히 있는데 그거 여기 하고 바로 고래 넘어가서 보겠어요. 거기다 써버렸어요. 181페이지 있다고. 그리고 넘어가서 보면 기반시설 부담국이 있어요. 기반시설 부담국도 183페이지 있습니다. 183페이지 써놓고 써놨죠? 거기는 보셨는데 어떻게? 이상하다. 그래? 2번 186쪽에 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알겠죠? 자, 아마 뒤에 할 때 와서 보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했을 겁니다. 그래, 개발 밀도 관리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것은 무슨 법에 있는가? 국토의 계획 및 법률이 있다. 법의 위치를 아시고 이것은 용도구역인가 아닌가? 용도구역일까 아닐까? 아까 용도구역일까 아닐까? 아니다 이거 알겠죠? 용도구역 이름을 알아야 돼. 용도 아까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봐봐요. 프린트물 봐봐요. 오늘 나갔던 거. 거기 보면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양 보호구역, 도시장 공구역, 입지규제 5개만 용도구역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것은 용도구역이 아니다? 아니다. 엄청 중요해. 알겠죠? 용도구역 아니니까 아까 그 5가지는 도시군가로 딱 결정해서 해요. 알겠죠? 무엇으로 결정해서 한다고?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땅에다 정합니다. 근데 이것은 용도구역이 아니다는 걸 유념해야 돼. 뭐가 아니다고? 용도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군가로 그걸 지정한 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무엇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고?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한 것도 아니다. 알겠죠? 이게 중요해. 이제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책은 안 써졌지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험에 3번 나왔으니까. 그래 알겠죠? 이건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안 한다? 안 해.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아니에요. 개발 밀도의 지정 문제 한자 넘어서 보면 기반시설 부담구 지정 문제 이것은 아니다. 도시군가로 결정한 거 아니다. 이거 꼭 알아주시고. 자, 이때 이것은 용도구역이 아니고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기반시설 연동제.
그래 기반시설과 연계시켜서 운영하고 작동을 하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 이때 개발 밀도 관리가 있고 2번 기획을 정리해 버립시다. 다음에 시간 아끼기 위해서.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이 있죠. 이것들을 지정한다. 그때 우리 땅에다 지정하는데 지정할 때는 도시 군가로 결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기반시설과 연계시켜서 운영하고자 정한다 해서 기반시설 연동제지 용도 구역은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의 구역으로 지정을 하는가? 여기에 힌트가 보여요. 개발이 지금 빽빽하게 일어난 정도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정한 구역이다 이겁니다. 개발하면 대표로 이걸 생각하면 돼요. 건축물, 건축행위. 개발하면 뭐가 떠올란다고? 건축. 건축을 개발행위다 생각하면 돼 이렇게. 개발. 그래 이렇게 개발이 빽빽하게 이 밀자가 빽빽할 밀이에요. 빽빽할 밀. 뭐라 한다고? 빽빽. 개발행위가 빽빽하게 일어난 정도를 관리하겠다는 건 규제한다는 건 규제. 규제하기 위해서 정하는 구역이 개발 밀도이에요. 왜 개발이 빽빽하게 들어가는 것을 관리 규제하기 위해서 하느냐? 그 안에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 예상하니까. 부족 예상되니까. 뭐가 부족 예상되니까? 그래.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니까 개발행위가 빽빽하게 들어가는 것을 관리하겠다. 규제하겠다. 건물 몽땅 치는 걸 규제하겠다 이겁니다. 그때 기반시설이 어떤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될 때 이걸 취하냐면 거기다 써봐요. 써놨는가 모르겠는데 그때 기반시설은 도로 안 썼으면 써보세요. 17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보면 17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은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보인가요? 그때 기반시설 다 줄 것이고 그때 기반시설 뭐를 의미한다고? 도로, 수도, 하수도 시설, 하수시설, 그 다음에 학교 네 가지를 생각해라고 했어. 써보세요. 썼나요? 그때 네 가지. 자, 그래 이것은 주로 그래서 어디다 지었냐면은 이미 그런 기반시설 네 가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이미 기반시설 설치되어 있다. 여기 보세요. 이미 기반시설이 설치가 돼 있어.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지역에 또 이렇게 개발이 막 일어나려고 한다. 그러면 어때? 개발이 일어나면 그 지역에 아까 기반시설 설치가 돼 있다. 이게 설치되어 있다. 기반시설. 아까 기반시설은 도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면 그 지역에 이미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장소이겠죠?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 이미 개발행위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로가에 개발행위가 쫙 건물이 세워졌다. 이렇게 개발행위가 있었기에 그 지역에 필요한 양만큼 개발행위에 따라 기반시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도 만들어져 있죠. 땅속에 수도도, 하수 시설도 또 학교도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학교. 이런 수도, 하수도 같은 시설, 하수시설. 이런 건 기반시설이라고 해요. 하수시설. 알겠죠? 이런 것들은 이미 개발이 이루어졌다면 이것도 함께 들어가는 거야. 함께. 이거 없으면 개발행위 해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개발행위가 이미 1차로 이루어졌어. 이렇게 1차로 이루어진 적은 주로 어디냐면은 용도적이 여기에요. 주거적이라든가 상업적이라든가 공업적이에요. 알겠죠? 그래 전 국토가 이렇게 생겼다면 도시적이 있고 관리적이 있고 그 다음에 롱램적이 있고 그 다음에 재는 보정이 있습니다. 그랬고 도시는 다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으로 구분 지정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중 나름대로 이미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고 개발행위가 끝난 적은 이 지역이에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에요. 알겠죠? 그 지역은 이렇게 개발행위가 1차로 이루어져 가지고 도로도 만들어져 있고
공원도, 녹지공간도, 수도도, 하수도도, 학교도 만들어졌어. 뒤에도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졌어, 이렇게. 근데 이 저게 후발 주자들이 다시 저층으로 돼 있는 건물 사가지고 부셔가지고 다시 집을 짓는다, 이렇게 개발을 한다. 개발을 이렇게 새롭게 한다면, 이 뒤에 흠이진 거 싹 밀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개발에 빽빽이 틀어져. 이걸 관리하겠다 해서 정합니다. 이렇게 개발에 몽땅 이렇게 나면 여기 또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 기존에서 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면 남녀가 입을 들고 들어오고 승용차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쪽에 변화 발생해. 도로에는 차량이 몽땅 증가해서 현재 지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때는 도로가 부족이 예상되죠. 이렇게 개발이 있게 되면 도로가 부족이 예상되죠. 수도에 대한 수량도 증가하겠죠. 입이 증가했으니까 수도가 부족할 수도 있죠. 시설 용량이. 하수 발생량이 증가하는데 기존의 하수 시설이 부족할 수도 있죠. 학생 수는 증가할 거 아닙니까? 남녀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학교의 학생 수용률 부족이 예상되죠. 이럴 때 이렇게 표현해.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기반시설을 더 설치하면 되잖아, 이렇게. 근데 이게 곤란하단 말이야. 건물 다 철거해야 되잖아요. 다 철거해야 되잖아요. 이 돈을 누가 감당할 거예요? 이게 빌딩이 딱 있다면. 그래서 이 경우는 바로 이런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지만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내. 뭘 한다고? 곤란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이런 곤란한 지역은 바로 이러면 되는 거예요. 곤란한 지역은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하니까 이 구역에 사후에 이런 건물을 지게 된 친구들 그냥 그대로 법대로 건축을 하게끔 허용하지 말고 규제를 더 강화해버리자. 규모를 적게 지도록 해버리자. 그러면 인구 증가율이 둔화 감소되어서 기존의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같은 기반시 용량이 부족하지 않고 운영되지 않겠냐 해서 지정을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뭐라고? 개발 밀도 갈경. 그러면 개발 밀도를 딱 지정 고시해버렸다라고 했을 때 효과, 어떤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냐? 이 안에 들어가서 이거 지정한 후에 이 안에 들어가서 개발행위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규모의 제한을 세게 가하기 위해서 건폐라고 용적률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도록 해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죠? 건폐율과 용률이 강화된다는 것은 건물을 적게 지어라 그 말이에요. 알죠? 건폐율 뜻 알죠?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례예요. 그래서 대지 면적이 100평이라면 평형을 써서 안 되지만 기존에 그 안에 건폐율이 70% 정했다. 근데 이 개발 밀도가 지정되면 더 강화돼 버려. 강화되니까 뭐 50으로 줄어들 수 있고 40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건축면이 적어질 것이고 용적률의 경우는 법에서요 명식으로 야 그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주거적, 사업적, 공업적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에 50% 강화 적용할 수 있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거든. 몇 번까지요? 50까지. 그러니까 이걸 지정해버리면 그 용적률이 절반이나 줄어듭니다. 예컨대 원래는 200%가 적용됐는데 100으로 줄어들어요. 300이 되면 또 150으로 이렇게. 그러면 건물 크기가 절반 줄어든단 말이에요. 알겠죠? 절반 탁 줄어들어요. 그래서 절반 못 진단 말이에요. 못 지게 되면 인구 증가율을 둔화시킬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감소로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 안에 인구입이 적게 되니까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함이 없이 운영되도록 하자 해서 정한 것이 뭐다고? 개발 밀도. 근데 개발 밀도를 지정하게 되면 그 안에 편입된 땅 주인들은 좋을 게 없어. 그렇죠? 건물 크기가 적어지니까 바로 땅값도 하락하고 또 여기에 수요자도 급감할 거예요. 땅에 대한 수요자. 수익성이 별로 없으니까. 재산 손이 많습니다.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지정할 때는 쉽지는 않아요. 지정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친구라도. 그래 이때 이제 시험 공부에서 알아볼 것은 개발 밀도라는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지만 더 이상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다 지정하고 지정하면 건폐라고 용률이 강화 적용되는데 이 구역을 누가 정하느냐? 지정권자. 거기 아까 181쪽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은 이 용어 보고 그쪽 181쪽 가서 한 벽에 보는 거예요. 복습할 때도. 알겠죠?
그때 지정권자 누굴까? 그러면 특광특특시장수다. 특광특특시장수가 선출지니까 이거 지정할 때는 표 다 나라니까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지정을 할 때는 잘 못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 구역을 지정한 장소는 하나도 없어요. 아직. 왜? 표 나라는 행동을 지네들이 하겠어? 법에서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리고 알아두시고 지정할 때는 보세요. 아무 데다 정할 수 있는 거 봐봐요. 이 많은 땅 중에서도 이런 데는 그렇게 개발이 이루어진 땅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정한 거 아니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알겠죠? 어디다만 정한다고? 주거적, 상업적, 공업 이것도 아시고. 이때 주거적, 상업적, 공업다 정하는데 지정할 수 있는 기준적이 있어. 바로 도로 서비스 현재 낮아가지고 그거 보면 나와 있거든.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 지정 기준적이 5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 5가지. 도로 서비스는 현재 낮아가지고 도로가 지세는 적이 있다든가 도로를 그 20% 이상 미달이 예상되는 지역. 그리고 향후인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기존의 그 수도 시설 용량을 초과하고 예상되는 지역. 향후인의 하수 발생량이 바로 그 기존의 하수 시설 용량을 초과하고 예상된 지역. 향후인의 학생 수가 학교 수용 2% 이상 초과해서 예상돼. 이런 지역에다 정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개발 밀도가. 이건 꼭 지정할 의무는 없어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 지정권자인 이자들이 봐보세요. 특광특특시장소가 지정할 때는 아까 그런 지정기준 지역에다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정 기준은 누가 정해놓고 있냐? 국장이 정해놓고 있다. 누가 정한다고요? 국장. 그리고 여기 봐보세요. 지정권자 정할 때는 주민 의견 들을까 안 들을까? 그래. 주민 의견 듣게 법에서 규정해놓고 있다. 그러면 주민 의견 듣게 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 아니면 날 쳐버리겠어?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런 경우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 청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게 중요해요. 다만 이네들의 권한을 심의하는 기구인 시민은 걸쳐야 돼. 아까 했어. 서두에서 이네들은 지자체장이거든. 그래서 특광특특시군에 지방도시원에 다 있어요. 뭐가 있다고? 지방도시원에. 중앙하면 틀려버렸어. 중앙하면 틀리고 지방도시 시민은 꼭 걸쳐야 돼요. 무엇을 걸친다고? 지방도시 시민은 반드시 걸쳐서 지정하면 되고 고시하면 돼요. 이렇게 고시하면 그 효과로서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건폐율이 강화되는데 특히 용적률의 경우는 얼마까지 강화되는 효과가 있도록 돼 있냐? 50%까지 강화되도록 하는 그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지정할 때 만약 지정한다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 내 땅이 개발 밀도 관리 아니야. 이렇게 분쟁을 또 일으킬 수 있으니까 경계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정합니다. 여기까지가 개발 밀도이다. 예컨대 뭐 하하층이 있다든가 도로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 경계선 삼아서 분명하게 지형점을 이용해서 경계선을 명확하게 설정해서 지정고시해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럼 끝났어요. 끝났어. 할 것도 없잖아요. 지정권자, 특광특특시장소, 지정기준은 국장이 정하고 지정할 수 있는 용도적은 주상공에 따라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할 때는 반드시 지방도시의 시민을 필수로 거쳐야 되고 주민 의견처는 필요 없다. 그리고 지정할 수 있는 기준자 아까 5가지가 있었다. 20 이런 것이 나왔고 2년 이렇게 나왔다. 그렇죠? 그리고 건폐율이 강화되는데 용률은 얼마까지 강화돼도 명시적 기준으로 되느냐? 50. 뭐 할 거 없잖아요. 자, 이 정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했어. 아까 했지만 또 강조하겠어. 개발 밀도를 시행할 때는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도시 군가로 결정해 나가는 내용이 절대 아니다. 그랬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봐봐요. 이 개발 밀도는 주로 시내에 따라 정하겠죠? 지정을 한다면 이미 개발이 이렇게 깨끗하게 이루어진 장소. 그랬다 치는데 지금 이제 보려고 하는 이거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18페이지 용어의 뜻하고 181페이지로 또 가서 보겠어요. 이렇게. 그래 뜻을 보고 고려 갑시다. 알겠죠? 이 뜻을 머리에다 넣어버려야 돼. 뜻은 용어의 뜻은. 그래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여기 봐보세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 구역을 지정해가지고 기반시설을 거기다 깔아주는 거예요. 깔아주는. 그리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니까 그 지역에 여기 봐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게 될 때는 그 장소에 기반시설 설치가 돼 있겠어? 아직 안 돼 있겠어? 안 돼 있어. 안 되니까, 안 돼 있으니까 기반시설 설치해 주려고 이 구역을 지정하거든. 이 기반시설 설치한다. 이때 기반시설 설치할 때 이런 기반 도로, 공원 이런 거 누가 설치하냐? 그 지역의 지자체장이 지자체 예산 갖고 하는 거예요. 서울은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예산 지고 서울특별시 안에 도로 설치하고 공원 만들고 녹지공간 그런 거 하죠. 여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세종특별시장, 또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이렇게 각각 지자체장이 자기 관할에 사는 겁니다. 부산은 부산광역시장 이렇게. 지도 갖고 가겠어? 부산광역시 예산 갖고 가겠어? 예산 가지고. 그렇게. 근데 이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요. 그 지자체에서 그렇게 예산 가지고 쫙 기반시설 설치해 주지만 그때 이 안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기다 건물을 신축하고 증축할 때는 지금 시에서 계획적으로 기반시설 딱 깔아줬기 때문에 논밭에 했다가 땅값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간일도 이 안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좀 내야 된다 해서 용어를 민간한테 부담시킨다 해서 이걸 기반시설 부담이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부담시킨다고요? 민간에게도 여기에 설치할 비용이 1,000억이 나왔다 그러면 1,000억에 20%를 분배해서 부담시켜버리자. 그래서 민간에게도 부담을 시키려고 용어를 기반시설 부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십시다.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뜻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게 뭐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 밀도가격 예후지역에 따라 정한다. 이게 중요해요. 어디다 정한다고? 개발 밀도가격 예후지역에 따라 정한다. 예란 말이 아주 중요해. 무슨 구역이에요? 개발 밀도가격 예후지역. 여기 네에 따라 지정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근거하여 개발 밀도가격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같은 지역에 중복해서 겹쳐서 중첩해서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 내용에 근거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2번 냈어 최근에. 알겠죠? 그건 꼭 알아주셔야 돼. 양 구역은 같은 지역에 중첩해서 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꼭 알아주시고. 그래 개발밀도 예후적으로서 어디다 정하느냐? 이렇게 개발로 인하여 그러면 건축물을 건축으로 생각해라 그랬어.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있다 하는 거야 이제. 기반시설 설치가 뭐 한 지역에 있다 한다고? 그래 필요한. 그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있다 합니다. 아까 여기 봐봐요. 여기는 기반시설 설치 이런 거. 기반 설치가 추가로 이렇게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있다 한다고 그랬죠. 도로 이상 더 이상 설치 곤란하다. 그렇죠. 이건 설치가 곤란한 지역. 일단 지정하고 이것은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있다 지정한다. 필요한 지역은 아직 기반시설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설치가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때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어지게 됐고 그 안에 설치를 필요한 기반시설이 있을 건데 이때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뭐가 있나? 7개를 꼭 암기해야 돼. 몇 개? 7개. 7개 보세요. 7개가 이거예요. 자, 여기 도로 하나 머리에다 넣고 뭐가 있다? 도로 하나. 그 다음에 보세요. 공원 둘. 그 다음에 녹지공간 완충녹지 같은 녹지 3.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해. 네 번째 학교. 뭐 유치원도 좋고 초등학교도 좋고 중학교도 좋고 고등학교도 좋아. 근데 이걸 학교라고 하는데 여기 꼭 대학교까지 캠퍼스 만들어가지고 대학교를 만들려고 이거 지정을 하느냐? 대학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이게 핵심이에요. 대학을 제한 학교가 설치가 필요해서 제한다. 이거 시험에 3번 나왔어요. 무엇은 포함하지 않는다고요? 대학. 알았어요. 대학은 설치를 필요한 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고 제한다. 이게 핵심. 네. 도로, 공원, 녹지, 대학을 제한 학교. 그 다음에 수도, 땅속에다 묻겠죠. 수도. 하수도, 땅속에다 묻겠죠. 그 다음에 여기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 쓰레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알겠죠? 이런 7가지는 좀 머리다 넣고 뭐까지는 아니다고? 대학은 아니다. 이게 중요해. 그래 이런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정해서 이런 기반시설 설치와 그에 따른 용지를 확보 트랙에서 지정 고시해야 되는 것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이렇게 딱 외워야 돼. 2가지가 여기서 중요해.
개발 밀도가 이어지겠다만 지정하기 때문에 양구역은 중첩에서 지정할 수 없다. 같은 재개. 그리고 이것은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지정하는데 그때 설치를 필요한 기반설은 7가지가 있는데 7가지 중에는 대학은 줘야 된다. 딱 가닥을 쳐버리면 게임은 끝났어요.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땅이 여기 있어. 여기 있을 때게 이 봐보세요. 여기 있는데 기반설 부담을 지정했다. 아까 개발 밀도를 지정하면 건폐용률 강화 적용돼서 땅값 떨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 수요자도 급감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딱 기반설 부담을 지정해서 기반설 딱 설치하면 땅을 사려는 사람이 수요자 증가해서 감소하겠어. 증가죠. 바로 기반설 다 설치되어 있는 땅이니까 와서 땅 사요. 건물만 떡 신축하고 증축하면 사람들 들어와서 막 이제 수익성 엄청 창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정하게 될 때는 기분 나쁠 거 없어요. 여기 주민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역을 지정할 때는 주민 의견 꼭 드려야 된다. 다만 여기서 신축하고 증축할 때는 돈은 좀 내야 돼요. 돈은 내야 되니까 알고는 계셔야 돼. 그래서 주민 의견 꼭 드려야 돼요. 알겠죠? 이거하고 차이점 그거예요. 이거하고 차이점. 이게 핵심이에요. 기반설 부담구역은 주민 의견 듣고 지방도시의 심의를 꼭 거쳐서 지정고시 하는데 이것은 주민 의견 듣지 않는다. 이런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봐봐요. 여기 개발 밀도가 아까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정된 곳이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 기반설 부담구역은요. 우리 법에서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특강 특등 시장소 너네들 지역에 이렇게 개발로 인하여 기반설 설치가 필요한 적이 있다면 반드시 지정해라. 지정해서 계획 만들어가지고 계획대로 이걸 딱 깔아주라. 그래서 이 구역은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꼭 지정해야 된다라는 의무적 지정 대상적을 두고 있어요. 뭘 두고 있다고? 의무적 지정 대상적. 의무적 지정 대상적을 법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 봐봐요. 의무적이다 그 말은 지정해야 한다 그 말에 뭐 한다고? 지정해야 한다 그 말에 이러이러한 지역이 있으면 지정해야 한다 이걸 의무적이라 합니다. 알겠죠? 지정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다 지정을 해야 되냐? 여기 봐봐요. 자기 관할 지역에 갑작스럽게 개발행위가 막 일어날 것 같아. 개발행위 막 여기 아파트가 막 들었을 것 같고 이렇게 막 들었을 것 같아. 원래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땅인데 갑작스럽게 개발이 막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가만 놔놔야겠어. 계획적으로 기반설부터 깔아놔야겠어. 계획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의무적 지정 대상적을 4가지로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4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4가지 모두 다 개발행위가 집중 예상되는 지역에 지금. 어떤 지역이다고? 개발행위가 집중 예상된 지역. 그런 지역으로서 4가지가 설정되어 있죠. 여기 봅시다. 이 땅이 원래 지금 법령상 여러 가지 행위잔이 아주 세게 규제되고 있었어. 근데 법령을 개정하고 제정해서 행위잔을 완화하고 해제해 줬어. 그러면 개발행위가 집중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건물이 들었을 수 있겠죠. 그때 건물이 그냥 무계획적으로 막 도로도 엉망인데 들어오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선제적으로 기반설을 먼저 설치를 해주자. 그래서 이걸 꼭 지정을 해 나가도록 의무를 가합니다. 의무를 가해. 또 이쪽에 용도적 등이 변경됐어. 예컨대 봐봐. 여기 원래 이 땅이 개발하기 어려운 땅인 자연 녹지가 있다든가 계획과적이었어. 이런 지역 개발하기 쉽지 않아요. 왜? 아파트도 못 치죠. 그래서 아파트 건설에서 사들이지도 않아. 근데 예측이 용도가 변경됐네. 어떻게 변경됐냐? 아까 자연 녹지 계획과적이 아파트를 칠 수 있는 제2종 일반축으로 변경호시에서 제3종 일반축으로 변경호시 되면 아파트를 칠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이 되니까 아파트 건설에서 앞다퉈서 이 땅을 사서 아파트 질 거란 말이에요. 그도 나눠야 되겠어. 계획적으로 기반설부터 깔아야 되겠어. 그렇죠. 기반설부터 설치를 해놔야 되겠죠. 그래야 아파트가 들어도 모양스럽게 이 도시공간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정을 해버려라. 그러면 보세요. 이 기반설 부담을 지정해버린 것하고 안 한 상태는 어떤 차이가 있냐 법적으로. 이걸 지정해버리면 그 안에서는 아까 개발행위 있잖아요. 나 아파트 질래요. 건물 질래요. 이런 사람들 거 허가 안 내줘도 돼요. 기반설 부담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최장 5년 동안 허가 못 받아 막을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막을 수 있다고요? 5년 동안. 그래서 근데 이 기반설 부담 묶여있지 않으면 그냥 아까 계획관리가 그렇게 나눠 있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발행 허가를 함부로 제한 못해.
함부로.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반설 부담을 딱 칭해버리면 이 안에서는 개발행 허가 못 받아 막을 수 있어. 이렇게 봐봐. 막은데 막아놓고 이걸 지정 고시했던 지정권자께서 1년 이내에 이 안에 들어설 기반설 아까 7가지 있었잖아요. 기반설을 이렇게 앞으로 계획적으로 설치를 할 겁니다. 라고 계획을 수립해. 몇 년이에요? 1년에. 1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수립됐다면 이 계획대로 기반설 설치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지냈던 특광특특시장수가 이 계획을 짜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예산 들여서 딱 순차적으로 이걸 설치 제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치하고 나서 이제 바로 이거 설치할 때 하루 아침 할 수 있겠어? 수년 걸릴 수 있어. 수년. 일단 땅 사들여야 되죠. 도로 만들어야죠. 공원 만들어야죠. 초등학교 중학 만들려면 시간 걸려요. 그래서 일단 일에 하나여 3년 동안 허가 못 받아 막아놓고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또 일에 연장해가지고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어. 그래서 최장 5년 동안 개발의 허가 못 받아갑니다. 이렇게 제한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지냈던 특광특특시장 마음 편하게 이제 자기들이 이 계획도 쫙쫙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고 따따 할 거 아닙니까? 편하게 7가지 딱 만들겠죠. 그럼 만들었으면 이제 허가 받아도 허용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개발행위 건물을 지고 저 안에 들어가서 건물을 진다, 신축한다. 너무 적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키우고 싶다. 이거 중축이라고 그래.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수익성이 높겠어. 서로 이쪽에 서로 들어오려고 날칠 건데. 그 시민들이. 그렇죠? 그래서 집값 올라가지고 땅값 올라가지고 그때 이 건물을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자에게 야 미안하지만 너네들 여기 기반서 설치할 때 보태 쓸 테니까 너네들 민간인들 좀 부담해라. 비용을. 그 비용을 기반설 설치 비용이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요?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서 징수합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게 한 묶음으로 연결돼야 돼. 기반설 부담을 징수하면 1년에 기반설 설치를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기반설 설치한 다음에 이걸 내게 한다. 우리 민간에게 부담을 시킨다. 이때 우리 민간에게 부담하게 할 때는 전체 비용 대비 20%를 부과하는데 특광특특시장수는 자기들 지자체 예산을 감안해서 25%까지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이때 이 기반서 설치비용을 내게 하는 방법은 현금도 받아주고 카드도 받아주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없으면 저 안에 있는 토지로서 물납도 받아줘요. 알겠죠? 자, 이런 내용을 바로 여기에서 쭉 연결해 가지고 뽑아내야 돼. 자, 그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반설 부담구역 의의 꼭 알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정권자 꼭 알 거. 아까 했죠? 특광특특시장수라고요. 그 다음에 의무적 지정 대상자 알 거. 의무적 지정 대상자. 아까 하다 말았는데 2개 했어요. 법령의 제정 개정을 인하여 그 적의 행위자니 완화해지든지요. 개발에 집중 예상되죠. 그 다음에 바로 그 지역의 용도적 등이 변경 해제되어 행위자니 완화된죠. 그러면 개발에 막 집중되죠. 그 다음에 이 지역의 개발행 허가 건수가 전 전년도 대비 전년도로 와서 20% 이상 증가한죠. 몇 퍼센트? 20%.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그 지자체의 인구 증가율 대비 20% 높은 지역. 몇 퍼센트? 20%. 이런 지역에다 지정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지정할 때 지정 절차 2가지를 꼭 거친다 그랬어요. 지정 절차. 주민 의견 꼭 들을 거. 그리고 바로 지방도시위원회 심의 꼭 걸칠 것.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꼭 걸쳐서 지정 고시하면 돼요. 알겠죠? 지정 고시하고 나서 몇 년에 이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1년. 1년에 만들지 않으면 1년이 됐나 담들어요. 봐봐. 여러분 땅 여기 있는데 언제 이 기반시설이 들어온가? 또 들어간다면 내 땅이 여기 있는데 올해 기반시설인 도로가 배치될 것인가? 내 땅에 있는 공원, 이거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예측하는 심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보서는 늦어도 1년에 짜서 알려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년이요? 1년. 만약 이 구역만 지정고시해놓고 1년 이내 기반서 설치를 수행하면 1년이 된 날 다음날에 이 구역은 해지를 간주해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어. 이때 이 구역을 지정할 때는 나름대로 이 계획 짜가지고 기반서 설치를 짜가지고 지금 7가지 기반서 설치 제공하려고 한 만큼 규모는 10만 이상으로 찍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요? 10만 이거. 그리고
이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이 있고 나서 기반설 설치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반설 설치 비용을 우리 민간에게 낼 때는 20% 범위에서 또는 25% 범위에서 내게 하는데 내는 방법은 이거 아까 현금, 카드, 물납 가능하다 이렇게 하셔. 알겠죠? 이때 이 기반설 설치 비용을 내는 경우에 있어서 납부무자가 구체로 여기에 있는 땅 G는 A, 토지자. A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자금이 없어서 땅만 가지고 있고 이걸 B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임차받아 가지고 여기다 신축, 증축을 바로 B가 했다 그러면 이 기반설 설치 비용은 신축, 증축자인 행위자가 B가 내지 토지서가 내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알겠죠? 알겠나요? 그 체크 다 해놨을 건데 그 설명만 들으면 알 거예요. 그쵸? 체크가 돼 있어서 처음으로 하신 분들은 잘 들어보시고 자 그래 이 정도를 1파트에서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반설 설치 비용 우리 민간인 아까 신축, 증축 행위를 하는 자에게 내게 할 때에는요 바로 특광, 특특 시장수가 부과합니다. 부과할 때 언제 하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신축허가 받아간다. 하가 이렇게 그러면 하가 받아가나부터 여기 들어봐요. 2개월 내에 부과를 해야 돼. 계산서 만들어가지고 2개월 내에 부과합니다. 몇 개는 부과한다고? 2개월. 그러면 2개월 내에 부과를 한단 말이에요. 부과권자가 특광, 특특 시장수가. 그러면 부과 고지서 날아올 거 아니에요. 날아오면 우리는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냐. 납부 시기는 여기는 부과 시기고 부과 시기고 납부 시기는 여기 봐봐. 이거 신축공사 다 끝났다. 증축공사 끝났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거든. 알겠죠? 이거 신청 시간에 내야 돼. 언제까지 내야 한다고? 사용승인 신청 시간은 이 돈 내야 바로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돈 여기서 우리가 냈어. 신축 증축하면서 돈 냈다 합시다. 그러면 이 돈 어디다 써야 되냐? 이 안에다만 써야 돼. 기반설 부담관에 기반 설치하고 용적 합반한 데 써야 되지 다른 동네에다 공원 만들 때 도로 만들 때 써서 안 된다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 여기서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있을 수가 있거든. 잔액. 뭐가 있다고? 잔액. 잔액도 나무 동네에다 공원 만들고 도로 설치할 때 쓰면 안 돼. 바로 여기 기반설 부담구역에 연계된 이 기반설과 연계된 도로를 이렇게 확정공사 해준다. 이렇게 이럴 때만 쓰는 거예요. 알겠죠? 연계된 데다만 써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냥 듣기만 하고 체크는 집에 와서 해보세요. 됐나요? 체크 그럼 안 됐나요? 체크 됐을 건데 180 이제 금방 설명한 것이 어디냐면은 189페이지 있어요. 189페이지 찾았나요? 189페이지 납부무자 그거 체크했어요. 납부무자 박스 안에 2번 좀 보시라고 그랬죠?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할 때는 누가 그 돈 내냐? 건축행위자. 189페이지. 있어 없어요? 189페이지. 박스 제일 위에. 납부무자. 납부무자. 찾았나요? 자, 박스 안에 2번. 2번 중요하니까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을 건너뛰어서 부가시기. 보고 계셔요? 특광, 특특 시장수는 납부무자가 바로 밑에 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 내에 부과한다고? 2개월. 부과하고 우리가 만약 그 돈을 내야 한다면 언제까지 갖다 내면 되느냐? 납부 시기는 언제까지 갖다 내냐 하면 넘어가 봐요. 넘어가서 보시면 가로 3번에 동그란 일부 있어. 납부 시기 찾았죠? 납부무자는 사용승인 신청시간 일을 내라 이렇게 돼 있죠. 보고 계시죠? 이때 2번에 기억 봐봐. 납부 방법. 납부 방법은 현금 받아준다. 보고 계셔요? 카드 받아준다. 그리고 이것저것 없으면 토지로서 납부인 물납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어요. 오른쪽 넘어오셔서 오른쪽 넘어오시면은 가로 바로 넘어가도 돼. 이렇게 넘어가면 5번 봐봐. 5번 넘어갔어요. 넘어가면 사용 나올 거예요. 찾나요? 가로 2번 기반시설 한 장 넘어가 봐요. 한 장 넘으면 기반시설 설치비용 사용이 나와 있죠. 이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 우리가 납부했어. 납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어디다 갖다 써야 되냐? 다음 후 용도로 써라 이렇게 돼 있죠. 다음 각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어떻게 되냐? 가로 안에 봐봐요. 박스 안에.
박스 안에 들어가면 1. 기반시설 부담구역별 기반시설 설치계 그리고 부담구역 수립하는데 비용 들어가면 그 쓰고 2번 바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신축 증축으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신규 설치 여기다 도로 만들고 뭐 그럴 때 쓴단 말이에요. 기반시설.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용도로 쓰는데 그러고도 남은 돈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다시 올라가 봐요. 이렇게 납부한 기반시설은 그런 데다 쓰는데 그때 다만 해당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모두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도를 모두 확보한 후에도 잔액이 있다 하면 잔액이 생겼다 그러면 생긴 경우는 해당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과 연계된 그 말이다 체크. 연계된 기반시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연계된 데다 써라 그 말이죠. 됐나요? 자, 혹시 앞에 또 체크할 거 한번 체크해 보죠. 혹시 안 했을 수 있어요. 187페이지 봐봐요. 187페이지 제일 밑에 줄 187페이지 제일 밑에 줄 4번 민간개발사업체 부담률 아까 했죠. 몇 퍼센트 부담한다? 20. 넘어가서 보면 25%까지 가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체크했죠.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셔서 바로 186페이지 2번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서 의의를 보면은 의의를 하나 볼까? 의의를 보면 어떨 때 이 돈 되게 하냐? 쭉 가다 보면 신증축 행위로 그 말이 중요해. 뭔 축? 신증축. 그 말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번에 1번 부가대상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가대상 건축행위는 밑에 200점부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행위를 한다. 기존 연면적 포함해서 200점부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 행위할 때만 4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로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가대상으로 삼는다 이렇게 돼 있죠. 다시 앞으로 가셔서 185페이지 3번 꼭 아셔야 돼. 몇 년 이내 기반시설 설치에 수립해라? 1년. 만약 1년이 된 날까지 수립하지 않으면 1년이 된 날 다음날에 해제된 본다. 다음날 꼭 아시고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하셔서 박스 안에 1번 몇 점부터 이상으로 제한하느냐? 10만. 아까 했죠. 그 박스 안에 1번 10만 수치 좀 봐두세요. 그리고 지정 절차 2번 꼭 봐두셔야 돼. 지정 절차상 무엇을 꼭 들어야 된다? 주민 의견 듣고 지방 도시의 심의 꼭 걸쳐서 지정 고시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의무적 지정 대상자가 1번, 2번, 3번에 A, B 있죠.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걸 어마어마하게 중요해가지고 2회 플러스 뭐랬다 내야 된다. 그게 키포인트예요. 또 의무적 지정 대상자. 알겠죠? 아까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니까 넘어갑니다. 앞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가셔서 마지막 줄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의무적이다 그랬어. 그리고 그 위에 의의는 외흐 지역에다 포인트 맞춰서 꼭 봐두시라고 그랬죠. 외흐 지역. 자, 여기까지를 이 파트로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원점으로 넘어옵니다. 원점으로 넘어오시면은 어디가 나오냐? 19페이지 나오죠. 19페이지 국가계획의 우선 그 말 꼭 체크해서 읽어두셔야 돼. 아까 설명했어. 광역 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무슨 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국가계획. 만약 광역 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를 때 무슨 계획 우선한다? 국가계획. 꼭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주시고 2번도 통째로 꼭 읽어두셔. 안 읽겠어. 아까 설명했으니까. 알겠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바로 20페이지에서 가로 1번은 읽어두셔야 돼. 도시군계획은 특광 특특 시군의 관할구에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개발 보존의 계획에 뭐가 된다? 기본이 돼. 이 개별도시군은 도시군계획으로 판을 짜거든. 이걸 아까 기본하고 관리가 있었죠. 이 두 가지 가지고 판을 짜놓으니까 다른 계획에 따라 그 지역에서 무슨 계획을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서 무슨 계획을 만들든 이 계획이 기본되니까 이 계획에 틀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은 참고용이고 어느 쪽 넘으셔서 바로 21페이지 국토의 용도부 나와있죠. 이때 용은 앞에 4를 써봐. 몇 용도로 구분한다? 4용도. 4용도 같으냐? 번호 매겨봐. 1. 도시적 2. 관리적 3.
농림적, 사 자연 보존. 이렇게 해서 몇 정도가 된다? 4용도. 명칭 아셔야 돼. 도, 간, 농, 자 이렇게. 그래 도시역은 어디다 하느냐?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 현재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다 지정해서 뭐 하려고 하냐? 개발, 정비, 관리, 보존할 필요가 있어 정한다. 그 다음에 이 도시역 아까 옆에 땄어. 64페이지 관리적도 64페이지. 그래서 살짝 주상공녹 이렇게 써놔요. 무엇으로 구분한다고? 주상공녹으로 구분하죠. 주상공녹. 관리적은요. 도시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거나 그따 줄거 도시역에 준하여 체계적 관리하거나 밑에 내려가서 농림적 또는 자연 보존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점이 있다 친 것이 뭐냐 그러면 관리적. 이 관리적도 세 가지가 있죠. 옆에다 보전, 생산, 계획관리죠. 보전, 생산, 계획관리로 세 분. 64페이지 그렇게 써놔요. 몇 페이지 있다고요? 64페이지. 농림적은 도시에 속한다 그럼 틀려. 속하지 아니하는 농업진흥적하고 보전 산지에다 정합니다. 농업진흥적하고 산지합상 보전 산지에다 정해서 농림을 지으시고 산림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은 7가지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7가지 뭐냐 그러면 자수의 생문수 상 이렇게 써보세요. 자수의 생문수 상. 그래서 해석할 때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양 보전, 생태 보전, 상수원 보전,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 육성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알겠죠? 자 넘어가시고 20 쭉 넘어가도 이제 넘어가 보면 25페이지가 나오죠. 25페이지 광역 도시가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하죠. 여러분들 힘드시니까 오늘 좀 몇 가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수고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